교육부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가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차례나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김 교육감은 헌법 공부 좀 하라며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쏟아지면서 출하를 앞둔 추석 사과가 햇볕에 그을리는 일소 피해가 발생해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짧은 도로 구간에 너무 많은 신호등이 설치돼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교육부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가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임 기간 두 차례나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김 교육감은 헌법 공부 좀 하라며 정부를 강한 어조로 성토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라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헌법에 반하는 이중 처벌이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보다 완화된 지침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교육부가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자 김승환 교육감은 일선 학교 등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김 교육감을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육부의 당시 훈령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었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 목적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재임 기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8차례나 고발되는 등 모두 16차례나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건을 기소했지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온 김승환 교육감은 강한 어조로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정부가 결정한 의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여과 없이 고민 없이 그대로 따르게 한다면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전혀 없을 겁니다. 정부 좀 더 공부 좀 하십시오. 헌법 공부하고.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012년에도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 성심여고 출신 신승찬 선수가 브라질 리우올림픽 여자복식 배드민턴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신승찬 정경훈조는 배드민턴 여자복식 3, 4위전에서 세계 랭킹 2위 탕유안팅 유양조를 2대 0으로 누르고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신승찬 정경훈조의 동메달은 리우올림픽 배드민턴 대표팀이 따낸 유일한 메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국대의원 대회가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에서는 사실상 무관심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권리당원의 수는 3만 6천 명으로 광주 11,000명, 전남 3만 2천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더민주 지역위원장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당대표 선출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에 열리는 더민주 전국대의원 대회에는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등 3명의 후보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쏟아지면서 출하를 앞둔 추석 사과가 햇볕에 그을리는 일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중 최대 대목을 기다려온 농민들도 한해 농사를 망쳤다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무주군 무풍면의 한 사과 농장. 가지마다 썩기 시작한 사과가 적지 않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열매가 상한 겁니다. 노랗게 그을려서 상품성이 떨어진 사과까지 포함하면 전체 절반이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일소 피해로 한 60%가 지금 사과가 못 쓰게 됐습니다요. 그래서 7, 8년 만에 이런 일이 처음으로 지금 일어났습니다요. 연일 쏟아지는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무주군은 농가별로 많게는 20, 30%까지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잎을 일찍 많이 솎아낸 농가일수록 피해가 큽니다.
예전 같으면은 32도 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사과에 좋은 영향을 줬는데 금년에는 34도 이상 올라간 날짜가 한 14일 정도 됐기 때문에 농작물 재보험에도 태풍이나 우박, 서리 피해는 포함되어 있지만 일소 피해는 없어 보상을 받을 길도 막막합니다. 올해만 거석이 아니고 내년에도 더 할 그 날씨가 더 되지 않냐. 그래서 특이하게 한번 일소 피해를 여둘라. 그래야지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짓고. 피해가 큰 일부 농가들은 생산량이 줄면서 수집상들이 포전 거래를 파기하는 등 이중 삼중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과 농가들의 연중 최대 대목인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불볕에 사과처럼 농심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있지만 에어컨을 갖춘 경로당 비율이 55%에 그쳐 말뿐인 무더위 쉼터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6,567군데 경로당 가운데 에어컨을 갖춘 경로당이 3,585곳으로 전체의 55%에 그친다며 에어컨 보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부담을 우려해 에어컨을 켜지 않는 경로당이 많지만 예산 문제로 운영비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의 강수량이 7월 중순 이후 크게 줄어 저수율이 평년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6일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60.8%로 평년보다 8.5%포인트가 낮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초까지 많은 장맛비가 내렸지만 8월 이후 강수량이 36mm에 그쳐 저수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저수율이 60%여서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남부시장 등 적지 않은 전통시장 건물이 무허가여서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이 양성화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기로 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남부시장에서 46년 전 문을 연 가게입니다. 꼬박꼬박 재산세를 내지만 가게가 무허가 건물에 있는 탓에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낡은 가게를 고치는 증개측도 할 수 없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상가의 80% 가까운 600여 곳이 같은 형편. 세를 내주기도 힘들어 시장 활성화에 적지 않은 걸림돌입니다. 허가 조건이 있는 그런 사업자 등록을 내려면 무허가 건물이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지에서 혹시 남부시장에 와서 음식 장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장사를 하려도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만든 청년몰조차 무허가 건물에 있어 음식점을 내는데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처지의 전통시장이 많다면서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재산권 보호와 안전 문제 등의 해결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마침 국민의당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조만간 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법안 통과의 관건은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입니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냐는 구분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게 좀 잘 정돈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전통시장의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경기전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고 경기전의 아름다움이 돋보일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모두 200여 개의 조명을 설치할 예정으로 최근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얻었습니다. 전주시가 한가정 한나무 갖기 운동을 펼칩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짜투리 땅을 제공한 뒤에 출산과 회갑, 결혼 등을 기념해서 나무를 심는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240여 공원에 심어진 나무에 가족의 이름을 달고 시민들이 돌보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100억 원의 특별 자금이 지원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단기 운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다음 달 13일까지 100억 원의 특별 자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번 자금은 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되며 지원 조건은 연리 0.75%입니다. 전주의 취업준비생 22%가 각종 질병이나 질환이 의심되는 유소견자로 분류됐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전주시 내 시간제 일자리와 취업준비생 2,800여 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2%인 633명에서 간기능 수치 이상 증상이나 고콜레스테롤 증상 같은 성인병이 의심됐습니다. 김 의원은 20대와 30대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짧은 도로 구간에 너무 많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통행량도 적은 곳인데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기린대로와 견헌로를 잇는 도로입니다. 전체 길이는 651m, 편도 1, 2차로의 작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직접 세어보니 보행자 신호등을 포함해 신호등 지주가 17개나 됩니다. 40m에 한 개씩 불과 120m 구간에 신호등이 3개나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넓은 데는 횡단보도를 만들어야지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신호등 필요가 없다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곳처럼 도로 폭이 좁은 곳은 한 개의 지주에 양방향 신호등 설치가 가능한데도 별도의 지주를 세웠습니다. 통합 설치가 가능한 신호등과 가로등도 따로따로 지주를 만들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도는 가로등과 신호등 지주로 비좁아져 보행자들이 걷기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교통 전문가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신호등이 설치돼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송도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신호등 설치보다는 비신호 운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데 신호 운영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운전자나 보행자를 하여금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를 야기시켜서 전주시는 그러나 꼭 필요한 곳에만 신호등을 설치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과 관할 경찰서, 도로교통관 협의해가지고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했습니다. 신호등 한 개를 설치하는 데는 1,000만 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주시는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인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통합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보행 공간만 줄이는 엇박자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JTB 전주방송과 사단법인 호남 오페라단이 지역 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과 문화 창달을 위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JTB 전주방송과 호남 오페라단은 국내외 전북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하고 앞으로 두 기관의 순회 프로그램과 창사 기념 공연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 의회에 비리와 도덕적 일탈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들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일부 시의원들이 폐석산 폐기물 불법 매립과 음주운전, 폭력 행위 등으로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만 익산시의회는 윤리위원회조차 열지 않는 등 징계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비리 등에 연루된 시의원들의 공개 사과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의정 개혁을 위한 시민 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흘 전 김제한 요양원에서 실종된 90대 치매 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제경찰서는 90살 김모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2km가량 떨어진 한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순찰대는 술을 마신 채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52살 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오늘 새벽 1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12%의 만취 상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나들목으로 진입했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동김제 나들목부터 동군산 나들목까지 약 15km 구간을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고속도로에 진입한 사실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는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생이 대든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린 전북은 오늘도 익산 여산의 낮 기온이 37.2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구름 많고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금요일쯤 기온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